환자분이 눈매 교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눈매 교정을 풀어도 안 풀어지거나 비대칭이 생기는 그 이유하고 확률을 물어보셨어요. 눈매 교정이 풀어도 안 풀어지는 것은 안 푼 것이죠. 푼 것이 아니죠. 눈매 교정을 풀면 다 풀립니다. 안 풀어지는 것이고,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는 푼 다음에 눈매 교정을 비대칭으로 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과교정이 아닌 이상 푸는 걸 권하지 않는 이유는 눈매 교정은 눈을 좀 더 크게 뜨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눈을 크게 떠지면은 대부분은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렇게 보는 거 어느 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눈을 제대로 못 뜨는 모습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풀렸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당겨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 말은 눈매 교정을 풀었다가 다시 눈매 교정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나?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크게 떠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마지막 질문으로, 눈매 교정을 아예 다 풀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눈매 교정을 다 풀면 아무래도 좀 더 졸린 눈이 되겠죠. 졸린 눈은 안 좋죠. 좀 졸려 보이는 게, 나는 졸려 보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결국 눈매 교정을 푸는 것은, 정상적인 눈매 교정의 결과를 푸는 것은 글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이 제목을요, 의학적 지식보다 본인 상태에 필요한 해결책이 중요하다, 그 제목을 단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의학적인 질문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대학에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레지던트가 저한테 하는 질문 수준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전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겠죠. 근데 환자가 의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환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그리고 감기의 증상의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고,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의 약의 양리 기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차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엔진은 이렇게 하고 점화장치가 이렇게 되고 기름이 어떻게 폭발하고 이 폭발하는 폭발력은 얼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의 영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요, 이런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좋죠. 세상은 궁금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하니까요. 하지만 환자분이 본인이 이 의학이라는 업이 본업이 아니시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지식을 가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식은 전문의 선생님이 다 주시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이렇게 치료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4가지를 물어보셨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환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난 눈매 교정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눈매 교정이 정상적인데 혹시 나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나는 느끼는데, 주관적으로 느끼는데
전문의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다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냐면 의학적인 지식은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환자분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환자가 좀 더 안전하고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치료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자분까지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궁금하고 고민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